일단은 이게 가차로 다니다 보면은 운동 끝나고 뭘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딱 지금 빼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운동 어떤 거 해야 될지 고민 정말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살이 잘 빠질 것 같은 운동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살이 잘 빠질 것 같은 운동이 뭔지, 자 16강부터 1대1 매치를 해서 진행을 좀 시켜볼 거고요. 일단 말씀드릴게, 오늘 이거 기준은 이제 운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를 기준으로 삼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운동에 뭐 체중 감량 말고도 뭐 건강을 위해서나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일반인이 체중 감량 위해서 좀 할 때 그거를 기준으로 삼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임상적인 좀 경험이나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오늘 영상은 좀 어느 정도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뭐가 기준이 있어야 비교를 하니까. 자,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준점? 그냥 뭐 잘 빠지는 거 아니야? 체지방 감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이라는 게 체지방 감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요요 방지나 뭐 정체기 극복 이런 게 좀 다양한 목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걔네들도 좀 해야 되고, 그 일반인이 오래 해야 되고 좀 유지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좀 관점들을 좀 집어넣어서 기준점을 삼아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기준점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체지방 분해, 살이 빠져야 되니까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2번은 난이도입니다. 이게 일반인이 하기 너무 어렵거나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면 못하죠. 3번은 지속성입니다. 자, 다이어트 무슨 뭐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3개월, 6개월은 일단 하셔야 되고, 그 이후로도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너무 하기 힘들면, 지속하기 힘들면 계속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운동을 할 때 이제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나 뭐 거리나 비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성을 좀 따져볼게요. 4번은 안전성입니다. 일반인이 하기에 너무 좀 위험하거나 부상 위험이 높은 운동은 좀 제가 벌점을 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부상 위험이 높다 보면 부상 입을 때마다 운동을 관둬야 되잖아요. 그럼 다이어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살도 좀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부상 위험이 좀 적은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5번은 재미입니다. 사실 재미는 아까 그 지속성이랑 좀 비슷한데, 아까 그 지속성은 뭐 시간, 거리, 비용은 좀 객관적인 거잖아요. 재미는 좀 주관적이라서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제 의견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재미가 어떨까를 봐서 좀 따져볼게요. 자,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대 복싱. 일단은 복싱이 실제로 여러분들 올라가서 꼭 스파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기초 체력 훈련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도 저게 위험할 것 같은데, 저거 다 장비 하네스를 다 장착을 하거든요. 하네스가 뭐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 잡아주는 끈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다쳐요. 저기 뭐 떨어진다고 죽거나 그러진 않고요. 체지방 감량 면에선 운동이 어떤 종류의 운동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스포츠 클라이밍하고 복싱을 비교를 해보면 복싱이 조금 더 유산소적인 측면이 조금 더 있죠. 왜냐면 기초 체력 훈련도 하고 몸을 계속 움직여서 한 라운드를 다 뛰어야 되는데,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유산소도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해 면에서 복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나머지 뭐 안전성이나 재미 면에서 사실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단 복싱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배드민턴에 승마 나왔는데, 자, 일단 봐야 되는 게, 승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말에 접근하기 생각보다 어렵죠. 저기 가까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만 들고 나가면 밖에서 아무 때나 칠 수도 있죠. 대부분 배드민턴장은 좀 우리가 사는 곳에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접근성에서 배드민턴 훨씬 좋고, 그 운동 효과 면에서도 보면은 배드민턴은 좀 뛰어다녀야 되니까 유산소적인 요소가 좀 더 많단 말이죠. 살이 좀 더 잘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등장성과 등척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이제 승마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나 이런 게 계속 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란 말이죠. 등장성과 등척성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등척성은 벽을 미는 것처럼 같은 자세로 계속 있는 거라서 근육 길이 변화 없고요.
등장성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배드민턴 채 움직이듯이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끼리 변화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등척성보다는 등장성이 다이어트 할 때 좀 나을 것 같아요. 승마처럼 저렇게 가만히 고정된 자세로 가만히 있는 운동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다이어트는 좀 떨어질 것 같다. 배드민턴, 이건 뭐 좀 쉽네요. 배드민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팍타크로와 카누. 일단은 이게 세팍타크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족구죠, 족구. 족구가 저 네트만 있으면 되니까 접근성 면에서 카누랑은 비교도 안 되죠. 카누는 일단 물이 있어야 되고 좀 멀기 때문에, 물이 또 무슨 수영장처럼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좀 길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사는 거주 지역에서 가깝진 않죠. 그래서 일단 접근성 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적인 면에서도 세팍타크로가 훨씬 유리할 거고, 이거는 세팍타크로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유도하고 스피드 스케이팅이 나왔는데 일단은 접근성 면에서 유도장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많긴 많은데 요새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의외로 스피드 스케이팅이랑 접근성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 아이스링크도 요새 좀 많더라고요. 저게 스케이팅 같은 게 좀 확실히 재밌긴 하죠. 속도감이 있고, 그리고 이 살이 빠지는 면에선 둘 다 정말 만만치 않게 잘 빠질 것 같아요. 둘 다 뭐 유산소적인 면이나 뭐 운동량이 엄청나고, 이거는 조금 어렵네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록을 세우는 운동보다는 사람들이 대결을 하는 운동에 좀 더 재미를 느끼긴 하더라고요. 유도는 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겨루기도 좀 하면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유도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데 유도를 가겠습니다. 스켈레톤과 사격 둘 다 뭐 접근성은 거의 정말 둘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스켈레톤이 아무래도 접근성은 좀 더 안 좋겠죠. 왜냐면 이게 동계 스포츠들 대부분이 저게 이제 빙상이 마련돼야 되고, 일단 재미는 제가 봤을 때 사격이 좀 더 있고, 그 실제 운동을 할 때 말고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저게 이제 기초 체력을 좀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좀 합니다. 저게.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는 면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스켈레톤을 좀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자, 빙상 스포츠들 꽤 많네. 간지나는 스포츠라 그런지 일단은 둘 다 접근성은 사실은 뭐 이게 체조를 제대로 배우려면 접근성은 또 이렇게 좋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접근성은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보면은 뭐 난이도도 둘 다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스키 타보셨잖아요. 하루 종일 스키 타면 엄청 힘들고 막 땀 쭉쭉 나 있죠. 생각보다 칼로리 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크로스컨트리는 좀 길게, 좀 길이가 길게 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크로스컨트리가 좀 더 그 살이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도마 체조는 살짝 좀 더 단거리 100m 달리기 같은 느낌으로 좀 탄력이나 이렇게 팍팍 튀는 그런 운동 같은 느낌이고, 도마 체조가 100m라면 크로스컨트리는 약간 좀 마라톤처럼 좀 장거리 달리기, 좀 더 체지방 분해에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금 컬링도 나오고 왔는데, 이게 원래는 간지나는 스포츠, 그냥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모아놔서 월드컵을 한 거라서 조금 보실 때 저거는 다이어트 영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게 좀 나오실 수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세팍타크로하고 족구가 비슷한 거긴 한데 룰로나 이런 거 따지면 좀 다르죠. 그래서 족구가 다시 나왔습니다. 컬링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더 이 정밀함이나 약간 양궁 같은 그런 좀 기량을 따지는 운동으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볼 것 없이 유산소 면에서든 에너지 소비 면에서든 족구가 이긴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 나왔다. 사이클 대 테니스, 둘 다 접근성 너무 좋죠. 둘 다 너무 재밌고요. 둘 다 사실 부상 위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사이클 같은 경우에 로드 사이클을 타다 보면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뭐 그거야 좀 안전 장비도 하고 좀 안전한 곳에서 타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자, 체지방 분해 면에서도 둘 다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빠집니다. 여러분 뭐 유산소 할 때 대표적인 거 걷기하고 사이클이잖아요. 너무 좋고요. 테니스도 저게 그 한 세트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뛰어다닙니다. 코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다 보면 운동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선택을 할게요. 왜냐면은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한된 공간 하나에서 하니까 그 공간 안에서만 해서 약간 질리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경기는 재밌겠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깥 풍경을 계속 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계속 풍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실외로 또 나가야겠죠. 실외로 나가면 안전성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풍경이 바뀌고 그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지속성은 제가 사이클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이클을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재미도 좀 더 사이클이 저는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8강 나왔습니다. 배드민턴 대 복싱. 이제 그게 있어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워낙 하는 사람이 많고 진입 장벽이 정말 낮죠. 사실은 이거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솔직히 그 셔틀콕 그냥 있는 거 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잘하는 건 어렵겠지만 진입 장벽이 아무래도 배드민턴이 훨씬 더 낮은 건 사실이죠. 채만 사면 그만이고 복싱은 아무리 그래도 혼자 하긴 좀 어렵고 그래도 체육관에 좀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접근성 면이나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배드민턴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반인 기준이고 접근성 면에서 족구가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고요. 그 족구가 아무래도 그 진입장벽이 훨씬 낮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이나 남자분들은 저거 아마 대부분 거의 한번 해보셨을 거라 공하고 네트만 있으면 정말 그냥 됩니다. 이거는 족구. 조금 더 뭐가 유산소에 가까울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세팍타크로가 좀 더 유산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산소로 해서 안 빠지는 건 아니에요. 무산소가 굉장히 격렬하게 하다 보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칼로리 소모량은 유산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팍타크로를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둘 다 사실 운동량 엄청날 거고 칼로리 소모량 장난 아니겠죠. 자, 일반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크로스 컨트리는 저 스키장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역시 사이클이죠. 네. 정말 모든 헬스장에 사이클이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재미 면에서도 저는 사이클을 좀 추천하고 싶네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족구를 잘 못해요. 저는 이거는 배드민턴을 할게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족구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저처럼 운동신경이 딸려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배드민턴은 눈으로 보이는 거라도 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되니까 배드민턴. 근데 굳이 여기서 뭐가 좀 더 잘 빠질지 제가 좀 더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렇게 세팍타크로 같은 거는 일단 여러 명이 일단 있어야 돼요. 혼자 하긴 좀 어렵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사이클은 자전거만 있으면 길은 어디나 있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나와서 타고 아무 때나 들어오면 그만이거든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좀 차이가 크다. 세팍타크로처럼 운동을 저건 무조건 같이 해야 되니까요. 같이 하러 다니다 보면은 운동 끝나고 뭘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분들께 친해져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운동하고 점심에 맥주 한잔하러 가시더라고요. 저런 거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이클에 저는 좀 더 점수를 좀 주고 싶다. 사이클을 주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너무 어렵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결승전 이 두 가지 운동 진료 볼 때 환자분들 무슨 운동 하시냐 여쭤보면은 배드민턴, 사이클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워낙 많이 하는 운동이고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뭐 살도 잘 빠지지, 진입장벽도 낮지, 재밌지. 이거 진짜 이 다이어트라는 거에서는 오래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먹고 사느라 일하기도 스케줄 맞추기도 바쁜데 운동까지 스케줄 다 맞추니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이클은 나 혼자 아무 때나 하면 된다. 실내 사이클 위험하거나 힘든 날은 실내 사이클도 있거든요. 집에 그냥 사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이클을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헬스장에도 항상 보면은 이 트레드밀이랑 사이클이 같이 있는 건 역시 이유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역시 이유가 있다. 저는 사이클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각 운동들을 따져보면서 월드컵을 좀 진행해 봤고요. 물론 이번에 1등이 좀 사이클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그냥 하시면 일단 다 좋습니다. 또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자, 애초에 운동은 체중 감량에서 20%고 식이요법이 80%잖아요. 그래서 운동만 해서 빼겠다는 생각은 뭐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또 운동을 체중 감량의 도구로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운동에 대한 과소평가? 운동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못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운동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만이 아닌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 자,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면 우울감이 개선된다는 연구도 좀 굉장히 많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울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죠. 그리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이어트도 못하고. 그래서 애초에 체중 감량 위해서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데 운동은 기본으로 꼭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운동 꼭 오랫동안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이 빠졌어도 요요 방지 위해서도 하시겠지만 그냥 내 삶을 위해서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한 삶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수영이 여기 있었으면 아마 수영 1등 했을 거예요. 왜냐? 수영장이 생각보다 요새 주위에 되게 많고 운동량이 엄청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제가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목적이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체지방 분해를 제가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간혹 체지방 분해도 원하지만 이 탄탄한 몸이나 근육, 특히 잔근육 만드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몸매 라인. 저는 몸매 라인 스포츠 클라이밍 정말 좋다 생각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 물론 등적성 운동이긴 한데 굉장히 잔근육 많이 잡아주고 안 쓰던 근육들을 다 쓰게 해주면서 거기가 다 강화가 될 거거든요. 몸 라인은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 클라이밍은 뭐 그런 면에서는 이거 다이어트에 좋을 수 있다.